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굉장히 약했는데 그래도 아랫꼬리는 많이 달려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감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77%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좀 양극화가 굉장히 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면 좋은 계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죠. 저도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를 이제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2차 전지와 함께해서 20% 정도까지 저는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조금 이제 개선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거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도 잘 올라오고 있고 미 10년물 국채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 결정적 한 수.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특징적으로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 자체가 되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이 나왔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트럼프가 좀 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빅스 지수가 틀린 건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틀린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595%인데 제가 보기로는 4.6%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4.6% 정도의 이자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 우리 주식도 여러분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때도 금리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금리고 우리가 또 이제 FOM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가가 많이 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으면서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높을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미국의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서는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피크치를 찍고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게 움직일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제가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을 때에는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이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6%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는 것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의 기회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데 못 올라온 쪽은 또 제약바이오. 오늘 로봇주들도 많이 못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기 때문에 인플레가 높아지게 되면 그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논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주들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금리가 낮아야지만 R&D 비용에 대해서 절약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섹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던 상태에서 눌림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화면에 있는 미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밀리는 것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한 과정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했을 수도 있고 신규 종목을 매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트에 대한 교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동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이동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동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종목 교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오늘도 종목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5% 있는데 이걸 매도해서 반도체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10% 있는데 이걸 늘려야 될 것인지, 반도체를 내가 지금 80%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90%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미증시 안 좋았고 우리나라 안 좋았는데 장 초반에는 좀 그 낙폭 자체가 과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어서 몇몇 업종들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반등이 안 나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반등이 약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미국의 선물이라든지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텐데 내일도 오늘처럼 반도체만 올라올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봐요. 하지만 반도체가 주도 섹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도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현물이 아니라 파생 쪽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파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닥 굉장히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순매수가 9천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7조를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내일 코스닥이 올라갈 거야 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코스닥이 올라갈 거야 이런 관점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모아갈 만한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코스닥에 대한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소량이지만 매수를 해줬고 콜옵션 매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콜옵션을 강하게 매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선물이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나 싶거든요. 콜옵션을 매수했고 풋옵션이 매도가 됐다면 그러네요. 매도가 됐습니다. 앞서 잡아놨었던 매수 포지션을 되돌리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파생 포지션만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내일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내일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반등 시 현금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지난주에 매수한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였거든요. 뭐 그거는 뭐 복잡하니까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보자면 현금 비중이 아예 없거나 좀 무리하게 매매하고 계시다면 내일 반등이 나올 때는 일부 현금을 확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우리 미증시가 내일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내려오거나 4.5% 초반까지 내려오거나 뭐 유가라든지 우리 달러 원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된다면 내일도 보이겠죠. 근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내가 뭐 신용매수라든지 미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현금을 5%든 10%든 소량이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나 오늘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미 좀 꺾였어요. 여기 이제 자주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좀 두껍게 해드릴게요.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 항상 좀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하다 보니 오늘 좀 안 좋네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자주색이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월, 화, 수, 목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5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설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화, 수 이틀 정도는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그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와 주면 그때는 현금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요. 근데 올라올 때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옆에 붙어가지고 매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무조건 달려간다라고 보세요 한번. 여기 요 자주색이 제가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5일 이동 평균선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꺾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자주색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요 꺾여 있는 5일 이동 평균선이 목요일에는 돌려 세워질 가능성이 전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에도 결정적 한수하죠. 목요일 날 와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매크로가 안정이 되는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파열음들이 좀 해결이 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죠. 자, 오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는 이동입니다. 이동. 종목 교체. 제가 느끼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많이 생각이 된 게 그동안 내가 보유했었던 종목들을 매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종목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잖아요. 알테오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3.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3.6%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이거 너무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2조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2조 3천억 맞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죠? 230억 그죠? 2조면 큰일 나죠? 23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제 HTS가 아니라서 단위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230억, 그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죠? 23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21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50억, 그 다음 날에도 16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조금 논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3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230억 정도 매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알테오젠이 4% 하락을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과거에는 비슷한 금액을 매도했을 때 뭐 1, 2%밖에 안 밀렸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은 실제로 매도한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가창이 얇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물량을 내가 그동안 버텼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전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지금부터 반등을 할 것입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 교체가 그냥 일어났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 약한 종목들을 매도해서 좀 강한 종목들로 종목을 이동하는,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고 너무나 외진 종목을 매매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정적 한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바이오도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주도 섹터는 반도체인 채로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반도체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시장에서 안 좋은 섹터고 관심이 없는 섹터라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를 5%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옮겨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자료에 준비한 것처럼 제약바이오라든지 오늘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뭐 우주항공 쪽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자금이 좀 이렇게 넘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크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원 환율이 제가 이제 캡처할 때만 하더라도 1,504원에서 캡처가 됐는데 지금은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1,500원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네요. 1,493원 꽤 많이 밀렸네요. 이거 무슨 당구에 개입이 있었나? 1,493원 많이 밀렸고 WTI 같은 경우도 배럴당 10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매크로는 일단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후반부의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방이거든요. 근데 매크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의 선물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빅스지수도 있고 밑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요 350에서 375 요쪽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도 1월 27일이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41.5%. 뭐 금리 인상이 크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베팅이 되고 있죠. 정확히 보니까 2026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장 큰 명분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선 부정적인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상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면 무조건 시장이 좋다라는 거 아니죠.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케빈 허씨가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도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어떤 스탠스를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고 로봇주들이 좀 안 좋았다. 로봇주들은 아침라에도 좀 버텨주는 모양새였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스탠스가 만들어지면 주가가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있는 것은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이오를 좀 보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씀 드릴 때 이걸 많이 보여드렸죠. 미국의 제약 바이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훼손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독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은 이유가 뭐가 또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종목군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매를 하는 게 뭐 제약 바이오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자동차가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힘 대결을 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로봇 쪽을 이기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요 미국에 상장된 게 이게 지수일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밀렸죠. 우리나라가 너무 과하게 밀린 것은 맞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워낙에 미들맨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과하게 빠진 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나 다음 주를 노려보는 관점으로 본 건 아니고 우리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보신다면 그때는 포트에서 일부는 채워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매크로를 차트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4.63에서 4.595네요. 많이 내려오진 않았네. 4.595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뉴스 있고요. 뒤에 섹터 있고 인사이트 있으니까 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4.5%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 연한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S&P 500과 항상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돼야지만 자금이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요거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 이게 뭐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미국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한 액션이 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뭐 그런 액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가 얻고 싶은 것을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시장에 미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낮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뭐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같은 경우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팩트이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후속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인 확장 내용이 나와준다면 미국의 물가가 조금은 잡혀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려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런 내용이 일단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이 되면 그때는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피 반대 매매가 중동 전 때보다 늘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연초가 아니라 이달 들어서 5월 달 들어서네요.
5월 달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14%가 올랐는데 코스피 종목의 80%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양극화에서 더 이상 피해받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종목을 교체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의 교체라든지 종목의 교체, 이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있었죠. 법원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나중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닥 때문에 넣어놨는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려보자면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코스닥 로봇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올라가려나요? 그럼 제가 이제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포트 내에서 20% 미만으로는 코스닥을 보유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저의 입장을 오늘 하루로 인해서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요 내용들이 좀 무색할 만큼 오늘 코스닥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쪽 좋았고요. 반도체, 전선, 2차전지, 스페이스X의 IPO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방송하면 요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일정이 픽스가 되고 상장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모멘텀이 소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누려보시고 나중에 이제 세론 뉴스라든지 우리가 셀더 뉴스라고도 하죠. 셀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 삼성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되어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6월 12일 날 상장 예정일이네요. 6월 12일 날 상장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주를 사는 것보다는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포함은 못 시켰는데 신영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영증권에서 기업들이 신규로 상장을 했을 때 그 상장 이전까지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다라는 레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기반으로 한다면 실제로 상장된 이후에는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 보시면 되고 반도체 노무라에서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요게 보시면은 PER 20배 안팎인 TSMC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클로징벨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선증설 후주문 구조였거든요. 선증설 후주문. 선증설을 했는데 주문량이 급감을 하면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선주문 후증설의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밸류에 대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좀 드려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노무라 쪽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 20배 정도는 아니어도 한 15배 정도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가격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올해 1분기 때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60% 정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라고 해요. 저는 한 8, 90%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분기와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아마 60%였던 게 70%, 80%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1분기 기준으로는 60%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낸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오히려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엮여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27일 날 상장 예정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변동성을 키워주는 모멘텀입니다. 올라가면 ETF를 매수했을 때는 물량을 2배수로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고, 빠질 때는 이제 2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거 보면 저는 참 아직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2026년도 영업이익, 2027년도 영업이익인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죠. 주황색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제일 높아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샌디스크 정도? 근데 영업이익은 또 삼성전자가 제일 높아요. 엔비디아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내재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못 따라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만약에 반도체를 매수한다면 내 포트에서 50% 이상을 일시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아예 없다면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변동성 좀 나왔는데 2차전지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내용은 아니고 뭐 새로 나온 레포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다.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인사이트와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결정적 한 수 정리입니다.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종목별 장세, 오늘은 뭐 소부장들도 변동성이 좀 차별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맞는데, 또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주중에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땐 또 쫓아가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맞은데 매수를 한다면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불안한 추이를 한번 보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과 관련돼서 상호 합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의 물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확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20%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매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20% 정도로 보유를 한다면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20% 정도. 그리고 변동성 확대,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상방과 하방 모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중에 나오더라도 너무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갑자기 매도라거나 갑자기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결정적 한 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종목 교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 교체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교체가 잘된 분들은 내가 너무 소외 종목군들만 가지고 있던 분들, 내가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군들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도 섹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50%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도체랑 뭐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을 5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머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10%, 20% 정도는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지난주부터죠.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도 저는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주가는 많이 밀려왔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쪽에 대한 비중 확대도 조금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제약바이오로 갑자기 내가 50%를 매수해 놨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든 모레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함께해서 20%를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매수해 놓고서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 보시고, 기다림이 싫다라고 한다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장 초반 시장이 급락할 때 종목 교체가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개인 상황에 맞춘 포트 변경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없으면 매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이 만약에 7, 80%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로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파생 포지션 보니까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 같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떤 걸 좀 덜어낼지, 어떤 쪽에다가 비중을 좀 옮겨갈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까지 내가 고려하면서 지금 포트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놔두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포트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주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반도체 25%,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25%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도체가 조금 더 늘어났죠. 반도체가 조금 더 늘어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그대로 놔뒀고, 항공 소비 엔터 쪽을 제가 5%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도 섹터인 반도체로 좀 더 넘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코스피가 65%, 코스닥이 35%였거든요. 근데 코스피를 제가 조금 더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 섹터와 같이 있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제 종목 교체를 하셨을 텐데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낙폭은 과했거든요. 과했어요. 근데 과한 상황에서 시장이 밀리니까 막 투매가 나오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종목을 교체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반등이 나오면 내가 현금이 없거나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했다면 현금화를 좀 하시고, 내가 너무 외면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내 포트가 완전히 100%가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내일 매도하셔가지고 옮기셔야 돼. 근데 제약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0%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유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매크로가 안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매크로가 안정될 수 있는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함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가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기간 조정 받고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시장이 꺾인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꺾였잖아요. 목요일 날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후반까지 좀 보고서 전반적인 시장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너무 많이 힘드셨을 때,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든 섹터이고 오늘 많이 밀린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렸는데, 힘 좀 내시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와서 관련된 내용들 연속성을 가지면서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